장건 세조 2년 3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 원접사 황수신이 승정원의 봉서를 하여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두목 26고인을 거느리고 이달 28일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진만호 이계동은 선군을 놓아 미포를 수납하고 그 구시를 도피한 자는 의복과 철물을 늑징하였으니 비록 사유를 지났더라도 마땅히 원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장안에 기록하고 고신을 추탈하여 영구히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늑징은 관은이 백성에게 재물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장안은 탐장지를 하여 처벌된 장리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책이다. 장호인 녹안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 단종과 더불어 매사냥을 낙천정에서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거평정 이복은 경서의 대의를 통달하였으므로 이미 방학을 허락하였으니 사위와 아우 조카 중에서 원에 따라 직지를 올려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수량과 박양합, 임진성은 항상 다른 뜻을 품어 부도한 일을 한 것이 고장에 실려있고 이상손은 박수량의 부도한 말을 듣고도 함께 의논하여 초고를 썼으며 이수정은 흉모를 속으로 품고 그 초고를 부연하여 보사하였으니 죄가 모두 대역에 해당하므로 능지처사하시고 연좌자는 정몰하되 아울러 율문에 따라서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박수량과 이수정은 차명에 처하고 박양함, 임진성, 이상손은 교형에 처하되 아울러 가산을 정몰하고 자녀는 영구히 관노에 속하게 하며 나머지 연좌자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중추 원사 이승평을 보내어 명나라에 나아가 진위하게 하고 중추원부사 안승효로 하여금 진양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흑이 옥각대로서 배표하니 그 표문에 이르기를 엎드려 듣건대 대행황후가 홍서하였다 하니 삼가 생각건대 황제 폐하의 애척이 간절하고 지극하겠습니다. 극이 생각건대 황후께서 갑자기 용의를 감추시니 솔토가 모두 다 슬퍼하고 그리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사람의 원을 굽어 쫓으시어 조금 상정을 억제하소서 하고 그 제문에 이르기를 성우를 험모하니 곤원이 덕을 협파하였고 미는 육궁을 바로하여 어미로 사방나라에 임하였으니 그의 만년토록 영구히 많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빈천함이 어찌 급하셨습니까? 솔토가 슬픔에 얽혔습니다. 패방을 돌보시고 대대로 그 사언을 입었습니다. 엎드려 부음을 드리니 애호가 만극하여 삼가 애정을 펴고 공손히 비박을 베풀어 우러러 의령을 생각하니 굽어 험격하소서 하였다. 육궁은 황후의 6 궁전을 말한다. 정침 하나와 연침 5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순성군 이계등이 아뢰기를 종친으로 입학한 자는 모두 68인인데 박사 8원 안에 2원이 결혼입니다. 전 박사 정자영, 최진은 모두 학술이 정미하고 신등이 본시 수업한 자이니 바라건대 박사로 차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4일 개미어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유규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의 황주 돈전의
거두어들인 곡식이 많으니 내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그 감구인 전사정 안숙무는 특별히 산관 일 작업을 더하고 호장 김귀사는 승급하여 수호장을 삼되 아울러 3년 동안 복호하고 이어서 그 직사를 맡게 하니 경 그것을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4일 계미호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전자에는 제도의 형옥 개본에 고심한 근본 원인을 제록하지 않았으므로 죄상의 경중과 형벌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아니한가를 내가 미처 알지 못하여 흠휼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제도로 하여금 용형한 사유를 약절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영관이 아뢰기를 이제 동궁에 잠시를 두어서 회강하는 날을 당하면 장소가 협착하니 청컨대 옮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잠상은 중요한 일인 까닭에 가까운 곳에 둔 것이다. 또 예의에 부인이 잠수하는 글이 있는데 본시 중궁과 세자빈에게 친히 여공을 보이려는 것이니 옮길 수 없다 하였다. 회강은 한 달에 2차례씩 왕세자가 사부 이하 여러 관원을 모으고 경사와 그 밖의 다른 진강에 대하여 복습하던 일이다. 잠수는 누에를 치고 고실치를 뽑음이고 여공 여자들이 하는 길쌈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6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친히 우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예조참이 홍윤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양계만 오로지 뜻을 두고 남방의 수어에는 일찍이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외인의 무역하는 자의 형세가 옛과 같지 않습니다. 신은 틈을 타서 입구하면 막을 길이 없을까 염려되니 청컨대 방의 계책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을 방하는 계책에 내가 뜻을 더하지 않음이 아니다. 이미 익진을 설치하고 또 변장을 택하였으니 만일 말할 것이 있거든 그 조목을 갖추어 다 진달하라 하였다. 홍윤성이 말하기를 신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거칠일 뿐입니다. 단지 외호군 덩구랑이 일찍이 본조에 이르기를 제포의 수군이 혹은 해물을 채취하고 혹은 사환으로 인하여 산출하고 남음이 없어 삼도의 외인이 모두 가리키며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변방을 막는 것이 소우함을 저들이 다 알았으니 지금의 변장으로서 외인을 대하면 저들이 어찌 두려워 복종하겠습니까 하니 조하승지 구치관이 말하기를 홍윤성의 말은 뜻이 변장을 가려 보내는 데 있으나 스님은 그의 직임이 아닌 까닭에 감히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박백년을 형조 참판으로 이영건 송석동을 섬지중추원사로 이종검을 사관은 좌사간 대부로 권기를 우사간 대부로 이시원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년의 흉년으로 인해 용비를 전략하여 본래의 용주까지도 또한 상수를 감하였는데 여러 고을의 수령은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찬으로 다 써버리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건대 대소사신의 공연 외에는 관부의 용주를 한결같이 모두 검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용비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잡비를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친히 하향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건은 4대의 선무이니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개축년에 세종대왕께서 자제를 보내어 입학할 것을 청하였으나 준청을 얻지 못하여 선정하여 입학시키려던 문신과 아우러 의관 자제 30인을 강의관으로 삼아 사여원에 모아서 하늘을 익힌 지 지금 20여 년이어서 여거에 정통한 자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이 일에 가깝지 않거나 거칠고 서툴러서 부진한 자도 또한 많습니다.
진실로 법이 오래되면 해이해져서 술업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이제 누차에 걸쳐 권고하는 조건을 거듭 밝혀 거행하소서. 그 일에 전념하여 게으르지 않아 현저하게 공효가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장려를 더하고 그 진보가 없는 자는 파거하며 사역원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었습니다. 본조는 의정부 사역원 제조와 더불어 다소 연소한 문신과 의관자재를 선정하여 원에게 충당하고 한음과 자양을 익히려 하오니 청컨대 증은 인문 홍무 정운을 어뜸으로 삼아 배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회루에 나아가 종묘 하향제 엄복 연을 베푸니 종친으로 양릉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 영대군 이염, 경영군 이비, 함영군 이인, 익령군 이지와 영의정 정인지, 조의정 환하, 우의정 이사철, 좌찬성 윤사라, 우찬성 정창선, 좌참찬 강맹경, 도승지 박원여, 좌승지 구치관, 우승지 환명해, 좌부승지 성삼문, 우부승지 조성문, 동부승지 윤자운 등이 입시하였다. 일본 국왕의 사자 중 승전, 범준 등 5인을 불러 부연하게 하였다. 승전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교대로 일어나 춤추게 하였다. 승전, 범준에게 각각 호피, 표피 2장, 면주 4필, 백면포 4필, 최하석 4장을 내려주고 또 승전에게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각각 일부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래기를 품상령 이외를 수정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죄가 사변하는 데 해당하니 이 외의 죄는 성상께서 제가 하소서니 명하여 이외의 고신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전 공주 목사 이정효는 의창의 면포를 많이 내다가 사객의 연연의 수용에 이바지하고 또 면포 48필을 내어다 표피의 대납자에게 급여하였으니 죄가 장 100대 유 삼철의 면자에 해당하고 전 청주 목사 황보공은 부민 이양원이 준 노비를 받았으니 죄가 장 100대의 고신을 거두고 당자는 수군에 충당하며 장제에 자제되어 사용하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종효, 황보공은 모두 공신이라 하여 단지 황보공의 고신만 거두고 이종효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대납자는 지방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배징한 사람이다. 면자는 장제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감하여 자자를 면해주는 것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과 더불어 동교에 거동하여 판중주원사 이징석이 계주하다가 말을 실수하니 즉시 의금부에 하고 얼마 있다가 사면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서진이 아뢰기를 전 천주 목사 황보공은 부민이 증여한 재직종을 받았으니 그 탐호함이 막심한데 이제 공신이라 하여 죄를 면하게 하고 공주 목사 이종효는 관부의 재화를 마음대로 쓰고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또한 두고 묻지 말도록 하시니 죄는 무겁고 법은 가볍습니다.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이종효는 이 죄는 실로 자기가 들이지 않았으니 용서할 만하며 황보공은 마땅히 너희 아랜대로 따르겠다 하고 명하여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잔치를 베풀어 신숙주 권남을 위로하고 임금이 우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잔치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았다. 이 앞서의 상참 조계에는 사관이 중계 위에서 부복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자상하게 듣고 자의할 수 없다 하여 전내에 드리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화자 이윤경은 어보를 위조하고
사복제원 허이로 하여금 왕표를 만들게 하였으니 이 용병은 차명에 해당하고 허이는 장 100대 유 삼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각각 1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4일 개축 세번째 기사 일본국 상승법 호자 원고 우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종정국 종성가가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4일 개축 네번째 기사 사로잡혔던 중국인 동호진이 대마주로부터 도망해왔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5일 갑인 첫번째 기사 조화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어유 포괄을 가지고 계승부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5일 갑인 두번째 기사 경해루 아래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 제추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제추로서 무죄가 있는 자 이징석, 유남, 박강, 유응부, 이수의, 홍윤성, 박극영, 민발 등 내금이 겸사법관 등을 뽑아 관역을 쏘아 승부를 겨루게 하고 또 습진 훈도를 불러 진법을 강하게 하며 지편정관원은 사서 오경을 강하게 하였다. 부제약 이계 직제약 양승지에게 명할 수를 올리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제 신으로 하여금 수를 올리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수가 많으니 형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지편정 겸사법관의 하위에 있는 자 3인으로 하여금 수를 올리게 한다면 이것은 군신이 모두 수를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임금이 지평관을 둘러보고 이르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유자는 일찍이 학문하여 의리를 알고 있으므로 그 마음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특하다 하고 인하여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앵무는 말을 잘하되 나는 새에 틀림없고 성승이도 말을 잘하되 검수를 떠날 수 없다. 범인은 오히려 그 직에 능히 종사하여 그 힘으로 먹는데 종친 같은 이는 부귀한 데서 생장하여 이 이치를 알지 못한다. 경은 이미 종친 제조관이 되었으니 마땅히 항상 이를 효유하라 하니 정창손이 즉시 두루 효유하러 종친 자리에 있다가 사관으로 돌아보고 이르기를 상규가 지극하니 모름지기 상세히 있어서 후세히 보이게 하시오 하였다. 임금이 지편관에게 이르기를 사랑은 마땅히 실학에 힘써야 하며 실학이 근본이다. 국가는 사장을 쓰기에 간절한 까닭으로 부득이 사장을 써서 사람을 취하나 스스로 하는 도에 있어서는 실학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너희들이 경서를 강론함에 창달한 자가 있지 않으니 또한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내 너희로 하여금 바라는 바에 따라 사서 오경 중 각각 일서를 읽게 하고 내가 때대로 진강하려고 한다 하였다. 이징석이 아뢰기를 공조판서 김문기 좌참찬 강명경은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사후를 잘합니다 하고 청하여 관역을 쏘게 하였다. 강명경이 연중함으로 궁시를 내려준 뒤에 김문기도 연중하니 또 궁시를 내려주었다. 김문기는 쏜 쑥가치가 강맹경보다 많아서 김문기에도 환도를 더 내려주었다. 이징석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관역을 쏘는 것이 오히려 건장하는 임금이 그 활을 쥐어서 당겨보고 이르기를 이 활은 강한데 장군은 늙었어도 더욱 건장하니 사람을 만날 적마다 오히려 선우를 참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구나. 내가 이징석의 형제를 왕도를 삼겠노라. 이징석의 아우 이징옥은 반역으로 복주되었다. 하고 명하여 어자의 병풍을 거두게 하여 유의정 이사철에게 내려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그전에 경과 더불어 중국 조정에 입주하던 그림이다 하였다. 선우는 흉노초정의 칭호이다. 왕도는 진나라 원제 때 사람 두 사람 다 공이 있었는데 왕도의 종형 왕돈이 공을 믿고 전행하다가 마침내 무창의 난을 일으키니 왕도가 명제를 도와 이를 평정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6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신석조를 동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7일 병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광평대군 이여의 집에 거둥하여 정의 공주를 영위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도성지 박원영에게 명하여 주거를 가지고 벽제에게 가서 명나라 사신을 용의하게 하였다. 물려간 예조정랑 우계번이 회개하기를 신이 중국 사신에게 중국은 예가 고명을 친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더니 윤봉 등이 아뢰기를 친수하는 것이 고례이나 그러나 마땅히 본국의 예를 따르겠다 하였는데 제사 직장이 왕비는 고명을 친히 받지 않는다 하여 우계번이 논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다시 예조정랑 이계전을 보내어 윤봉 등에게 말하고 또 윤원형에게 치서하기를 윤봉 등이 우계번에게 말하기를 중궁이 고명을 친수함이 옛부터 있는 예법이다 했는데 우계번이 의주를 상정하여 보이지 않았으니 심히 불가하다. 이제 이계전에게 주니 제사 직장이 가서 보여주고 윤봉 등에게 예를 건가하여 상정한 뜻은 알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전형감 유손을 일찍이 감찰을 지냈는데 이제 이조판서 권남의 반당으로 채아직을 받았으니 청컨대 행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채하도 또한 왕직이니 무엇이 해로운가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세자는 중국 사신을 연양할 때 단지 청산만을 쓰고 보득이인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승지 오도 오구스 원승이 각각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외호군 아마두도 또한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산호 동삼 두함 등은 그 주인 조수홍을 배반하고 도피하였는데 조수홍이 근포하니 동삼 등이 종류를 이끌고 가서 백봉을 가지고 결박하여 하여 쳐서 그 모살한 정적이 밝게 나타났으며 또 어떤 산호 서글이 또 본주인 강자정을 모살하였으니 청컨대 동삼 두함 서글이를 율에 따라 자명에 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근포는 죄인을 수탐해 끝까지 쫓아가서 잡습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19일 무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난번 행행할 때에 병조 의금부의 사령이 장난으로 구경하는 사람을 쳐서 위능을 과시하니 심히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이제 조칙을 맞이할 때 위례를 행행하고 장옥에 오른 자를 제외하고 사령이 사람을 구축하는 자는 먼저 관리를 죄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둥하여 조칙을 맞아들이고 먼저 경복궁으로 돌아와 조칙과 고명을 받았는데 백관을 거느리고 행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제세에 이르기를 국가를 봉건하며 멀고 가까운 사이가 없이 반드시 군장을 세워서 그 나라를 주관하게 하고 그 백성을 무수하게 하니 이것은 우리 조정 이래로 제도가 그리하였다. 그대는 바로 조선국왕 이홍의의 숙부로서 뜻은 중량함에 두고 제주는 문무를 구비하였다. 이홍의는 스스로 그 잔약함을 돌아보고 나라를 그대의 현능함에 선량하니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문득 또 나라를 편안히 하는 것이 좋게 승상할 만하다. 그러므로 소청에 따라 한거하게 하고 특별히 그대를 봉하여 조선국왕을 삼고 국사를 대신 관장하게 한다. 오직 공경하여 사대함이 가하고 오로지 인으로 백성을 무수함이 가하며 오직 화로서 친목함이 가하고 오직 순정으로 복을 누림이 가하며 손량함을 복응하여 처음과 끝을 보존할 것을 바라니 가서 그 공경하고 짐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하고 조세에 이르기를 짐은 오직 제후를 봉건하며 진실로 마땅히 국사에 삼가하였다.
서류를 무언하는 것은 더욱 인심을 순종함에 있어 비록 일시에 마땅함이라도 또한 백왕의 법이 된다. 조선국왕 이홍희는 일찍이 적자사로서 동본을 습주하였으나 스스로 잔약한 눈으로 간욕의 환란을 의식하지 못할 것을 돌아보아 뜻을 안국에 두고 몸은 영화를 고집하지 아니하며 위를 미루어 종친의 어질고 가득한 이에게 이미 손양하였다. 마땅히 간청에 따라 이에 특별히 숙부를 왕에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국사를 대신 주관하게 하니 무릇 그대 일국 신선은 공손하여 어김이 없도록 힘쓰라. 영구히 충의하는 마음을 견부하고 편안히 태평한 복을 누리게 하라. 그런 까닭에 이에 조시하니 모두 듣고 알게 하라. 하고 그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이홍희의 숙부 수양대군에게 치교한다. 근자의 왕의 주청을 얻어보니 그 자질이 본래 잔약하고 국사가 간우함을 일컬어 오직 그대 혈량에게 위를 손양함이 마땅하다 하여 나라에 물어서 의논하게 하는 일은 이르되 모두 속심하였다 하므로 이에 특별히 그 손양한 것을 따라 내관 윤동 김흥을 보내어 조유를 가지고 나라 안에 고하게 하고 아울러 치교하여 그대를 봉하여 그대를 조선국왕으로 삼아 대신 국사를 주관하게 하니 그대는 마땅히 신제를 삼가 지키고 더욱 사대의 정성을 견고히 하고 영구히 번방을 확고히 하며 사왕의 양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홍의로 하여금 곧 자기를 한거하게 하고 그대는 모름지기 항상 우대를 더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라. 이제 특별히 그대와 더불어 그대의 비에게 면독, 관독과 재단 등의 물건을 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하였는데 국왕에게는 면독 일부, 복갑 일좌, 호상 등근 전부, 저사 직금 흉배 기린 대홍 일필, 즉 직금 흉배 기린 심청 일필, 암팔보 골타운 심청 일필, 암세와 앵가록 일필, 나직금 흉배 기린 홍배 한필, 직금 흉배 호표 심청 일필, 소심청 일필, 소백지록 일필, 백사모포 열필, 왕비에게는 주치 7개, 적관 일정, 금잠, 금적, 보전, 화결자 등건 전부, 사파 금타자 1개, 복 일부, 대홍저사 대삼 1건, 청저사 투건 금적개 배자 1건, 청선 라체 투권 검격 검적개 하피 일부, 상하 여홀 일지, 대홍직금 운견 만지교 단삼 1건, 남암화 저사 5화 1건, 흥록암화 저사군 1건, 예복감 갑 1좌, 호상 등건 전부, 대홍 평라소금 포복 2조, 홍초단 2조, 홍면포 표견 리장 면화 1조, 저사 직금 흉배 사자 대홍 1필, 직금 흉배 심청 1필, 암세 심도흥 1필, 암세화 심청 1필, 나직금 흉배 사자 대홍 1필, 직금 흉배 호표 심청 1필, 소심도흥 1필, 소심청 1필, 백모 사포 10필이었다. 임금이 편복으로 건정전에 올라 중국 사신과 더불어 제배례를 행하고 이르기를 길이 멀어 몸이 피곤하겠다 하니 윤동이 말하기를 길이 깊이 전하의 후원을 입어 노상에서 잘 왔습니다 하고 김흥은 말하기를 강을 지난 이후로는 여러 번 제상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친척이 대관을 승수하니 후원을 갚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한 몸으로 특이한 은혜를 받게 되니 깊이 황제의 덕에 감사한다 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이해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한 뒤에 중국 사신이 환간하니 임금이 건정문 밖에서 전송하고 돌아와 건정전에 나아가 사면하는 교지를 반포하기를 내가 부득한 몸으로 중탁을 외람하게 받들고 밤낮으로 송구하기에 감히 혹기를 일이 없노라. 경태 7년 4월 20일에 황제 폐하가 사신을 보내어 고명 면독과 왕비의 고명 관복을 특사하심을 받았는데 영황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예전에는 드문 일이니 어찌 과인의 다행일 뿐이겠느냐. 일국의 행복이니 이 큰 경사에 붙여 마땅히 특이한 은혜를 넓게 하려 한다.
경태 7년 4월 20일 새벽 이전의 모반 대역 모반한 자,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자, 처첩으로 지 아비를 모살한 자, 노비로 주인을 모살한 자, 모고 살인한 자, 고독 연매를 한 자와 강도 절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를 내리기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서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 주겠다. 1000명이 있으면서부터 총애하여 주신 광령을 넉넉히 받아서 국민과 더불어 모두 즐거워하니 관대한 법전을 편으로 하였다. 임금이 상왕 단종과 더불어 태평간에 거둥하여 하만연을 베풀었다. 상왕이 윤봉 등과 더불어 제배례를 행하고 이르기를 주청이 준어되니 성은에 감대한다 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행주하여 상왕 앞에 이르니 윤봉 등이 오히려 서 있으니 임금이 윤봉 등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대인은 편히 앉으시오 하였다. 윤봉 등이 이르기를 소인들은 본국의 백성이니 어찌 감히 편히 앉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니 청컨대 편히 앉으라. 또 옛날 장헌 왕이 대인을 잔치할 때 공순 왕이 세자로서 행주하니 대인도 또한 앉았으니 이것은 조종의 고사이다 하였으나 모두 말하기를 죽음이 있을지언정 감히 다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내 앉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윤봉 등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두목과 더불어 일회합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즉시 수를 내려주었다. 잔치가 파하자 윤봉 등이 중문 밖에서 배송하였다. 그가가 종루 아래 이르러 종친들에게 명하여 말을 타게 하고 근시와 더불어 말하려 할 때 겸사복 민발이 임영대군의 말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임금이 민발을 불러 저지하였으나 민발이 듣지 않았다. 임금이 굳이 명하여 제지한 뒤에야 곧 끝인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바야흐로 명을 굳게 거역하였으니 너희 죄가 크다 하니 민발이 자기가 옳다고 굳이 고집하여 언사에 불손함이 많았다. 임금이 민발의 손을 잡고 반복하여 계유하니 민발이 취한 채 하면서 광화문 안에 이르렀다. 혹은 황석생에게 명하여 민발에게 장 몇 대를 치게 하고 묻기를 너가 오히려 명을 어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니 민발이 오히려 취한 채 하고 좌우하지 못한 자같이 하며 경솔하게 아뢰기를 조효문이 신으로 하여금 이구를 붙들어 내라고 하였으니 신은 참으로 죄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끌어대느냐 비록 조효문이 너를 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그치기를 제삼하였어도 따르지 않으면 어찌함인가 하고 또 명하여 장을 치게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발은 완악하게 짝이 없다. 일찍이 돼지를 범하였으나 내 그 재주를 아껴서 상서하여 고활하였고 또 이 석산을 죽여서 온 나라가 다투어 죄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제 개전하지 않음이 이 같으니 만약 유주를 만났다면 무엇을 끓이겠는가. 저자에게 참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0일 기미 세번째 기사 도승지 박원영에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각각 옷 1섭과 아울러 갓 신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익 1년을 베풀고 각각 안구마 한 필씩을 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제 민발의 죄는 취중의 실수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을 잡고 효유하였으되 오히려 미혹함을 고집하여 스스로 옳다고 하였으니 그를 원방에 두어 징계하겠다 하고 곧 의금부에 명하여 민발의 고신을 거두고 원방으로 유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1일 경신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혹은 평성수가 와서 토물을 바치고 풍주, 태수, 원지직도 또한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0일 신유 첫번째 기사 의정부 우의정 이사철 도승지 박원영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또 환관 안로를 보내어 하정을 위한 어육을 주게 하였다.
이날부터 제상 승지를 보내 문안하고 5일마다 전별을 위한 잔물을 보내었다. 하정은 전별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2일 신유 두번째 기사. 장령 김서진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민발의 죄가 중하니 청건대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이미 적당하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민발은 불경함이 심하였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중의 실수는 좋기 허물할 수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0일 신유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호군 정대량의 아들 사정 정가 문수계가 와서 토물을 바치고 종반 마수 조무 상순포 호자 원고 신전 능수 원득도 또한 각기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3일 임술 첫번째 기사. 우헌납 이시원이 본원의 연연을 가지고 아뢰기를 민발은 죄가 중하고 벌이 가벼우니 청건대 죄를 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 개정하겠느냐 하였다. 이시원이 다시 아뢰기를 윤신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청건대 법을 안험하여 과단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왕세자와 세자빈이 좌이정 한학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전송하니 명하여 우승지 한 명예를 보내어 선언을 내려주었다. 이때 한학은 사은사로 명나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4일 개해 첫번째 기사. 좌부승지 성산문에게 명하여 환동 서복산 등 20인을 거느리고 윤봉 등에게 보였는데 윤봉 등이 서복산 김상좌 윤장수 이급동 박부정 임삼순 백달동 강습 임수 김존 등 10인을 가려내고 성산문에게 말하기를 이들에게 장기 가무를 가르쳐서 5인으로 하여금 한번 와서 내게 보이고 그 생년월일과 향관 부명을 아우러서 오십시오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4일 개해 두번째 기사. 고 선천군사 김숙보의 처 서씨가 상언하기를 아들 급제 김관은 일찍이 아내가 남의 단자를 도둑질한 데 연좌되어 아들은 경천 참영리로 정해졌다가 사유를 만나 방면되었으니 빌건대 사로를 열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5일 갑자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5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세자가 태평관에 가서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6일 을축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누순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삼가 여러 곡을 하여금 소동과 무당을 모아 제도하게 하고 사전에 실린 이외의 제신으로 영험이 있는 곳에 또한 소제읍으로 하여금 기우제를 진행하게 하며 명산대첩에도 현가 충문을 내려 두루 빌기를 바라니 이제 이청에 따라 이첩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7일 병인 첫번째 기사. 좌이정 한학 형조판서 권준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고명 관복 재단의 험사를 살해하고 겸하여 세자 책봉을 주청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말하기를 사화가 마침내 이르니 온 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제명이 새로 왔으니 몸을 어루만져 둘 곳이 없고 성순을 헤아리지 못하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소대를 만나 번선을 권수하는 기탁을 받았으니 바야흐로 간절하게 두렵고 황송합니다. 갑자기 모토의 분수를 받으니 감괴를 더할 뿐입니다. 또 겸하여 곤면을 하사하시고 거듭 채백을 반포하시며 더구나 과처에게도 또한 특이한 은수를 입게 하였으니 홍사가 이와 같으면 예적에 있어서도 드물었습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대도의 포황을 보고하니 지극히 밝아 멀리 보시는 지극한 명철을 엎드려 맞이하여 전황의 부주를 양찰하고 소방의 간우를 불쌍히 여겨 마침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수악을 회우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심려를 다하여 혼사를 회복하고 영구히 봉강을 견고히 하여 그의 동방을 다스리는 직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송도를 펴고 진실로 공업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말하기를 하늘이 도우심이다 융숭하여 특별히 총명을 반사하였습니다. 토이가 비록 비박하나 에우라지 작은 정성을 표하여 삼가 갖추었습니다. 황새저포 30일, 백새저포 30일, 흑새마포 1회필, 활흑새마포 30일, 용문염석 4장, 황흑석 15장, 만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건, 석등장 14, 잡생마 80필입니다. 위의 물건은 제조함이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수가 많지 않으니 어찌 여정을 채움이 합당하겠습니까? 에우라지 짐양하는 의뢰를 다할 뿐입니다. 황태우에게 진언하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입니다. 하고 그 주문에 말하기를 장자로서 입적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일입니다. 신의 적장자 이장은 현재 나이 19세로 나라 사람들이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나 신이 감히 천편할 수 없기에 삼가 주문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환관 정균을 보내어 선언을 가지고 한악 등을 전송하게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당직을 제외하고 모두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성수는 제후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고 포황은 황직을 포섭하며 수악은 특수한 우악이고 집양은 토공을 예물로 바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통사 김신을 차견하여 사로잡혀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동호진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놀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윤봉이 서흥을 향관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예조의 교지를 내리기를 흠차태관 윤봉이 본래 본국 해주 인민에 속하고 그 선조가 서흥에 이거한 지 여러 해 되었으니 이제 인하여 본부를 윤씨의 향관으로 내려주니 그것을 이적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험차태감 윤봉 우감성 김흥은 이제 언명을 받들고 왔으니 특별히 노비를 각각 6구씩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문중실록을 수찬할 때 급사서원은 매일 별사 3을 주고 임기가 찬 뒤에 취재하여 서용하고 영사도 또한 매일 별사 3을 주고 임기가 찬 뒤에는 도목을 헤아리지 말고 거간하게 하라 하였다. 별사는 나라에서 특별히 주던 건무 일수를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4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평양의 당군 기자와 고구려의 시조의 사우는 장벽이 무너지고 단청이 더러워져서 보기에 딱하니 중국 사신이 배환하기 전에 수치하되 패단이 없도록 힘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아산현에서 도둑 30여 명이 때를 지어 업인 정우의 집에 이르러 거짓말로 왕명이 있다고 전하고 정우가 나오자 결박하여 데리고 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하여 그 아들 정종노가 와 정숙노가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말을 듣자 놀라고 염려하여 3군 진무 박자영에게 명하여 가서 체포하게 하고 친서로 진무 박자영이 가는 곳의 관찰사 절제사 수령 만호에게 유시하기를 들으니 강도가 아산사람 정우를 결박하여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제 박자영을 파견하니 박자영의 말을 듣고 군대를 내어 엄습하여 체포하고 계류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건년 절기가 이르러 경중과 여러 도에서는 아직 해참회를 올리지 못하는데 경이 마음먹고 배양하여 가장 먼저 진상하니 내가 즉시 태묘에 천신하였다. 진실로 아름답고 기쁘다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지중추원사 성승에게 명하여 선원과 어육을 가지고 태평관에 가서 윤봉등을 위로하게 하였다. 처음에 윤봉등이 주봉배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주 승지를 보내어 청하였으나 윤봉등이 굳게 사양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5일 혹은 10일 간격으로 제상이나 혹은 환관이나 혹은 승지에게 특별히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봉배는 나참에 대접하던 수를 말한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지금 종친의 노비와 토전에 대한 송사를 보면 원고 측은 날마다 송사에 나오는데 종친의 송사를 대리하는 자들은 언제나 연고를 핑계하여 판결에 임하게 되면 혹은 내방으로 일부러 나갔다고 칭탁하거나 혹은 병안이라고 칭탁하면서 비하하여 대송하지 아니합니다. 그 피고로서 먼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울에 머물러 있으나 신원할 기약이 없게 되므로 억울함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종친이 대리 소송인으로 피하여 대송하지 않는 자는 수시로 즉시 계단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한길도 무산진 만호의 군관은 구례의 3명이었으나 지금 첨절제사로 개정하였으니 청컨대 경황등재의 진에 의하여 2명을 더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갑사사직 김종이 등이 상언하기를 전자의 성중관의 여러 아문들은 나이 55세 이상인 자에게 산관직을 주어 거간하게 하였으나 홀로 갑사만은 은례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전지를 내리시기를 동방과 서반의 자리가 한정이 있으니 교대하여 임용하여 인재를 다 쓰는 것이 좋겠다. 조정의 고사에 의거하여 검직으로 거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등의 나이는 이제 55세이거나 혹은 60세이므로 기력이 쇠약하여 한갓 천농만을 허비하니 빌건대 구법에 의하여 노인직을 주어 거간하게 하고 연부 역강한 자로서 보충하여 임명하게 하소서니 병조의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연로한 성중관에게 상관의 직을 주어 거간시키심은 일시의 은전입니다. 김종의 등이 구차스럽게 상상의 연애를 희망하여 예를 끌어다가 스스로 청하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명하기를 연료한 별시의 예에 의하여 거간하게 하라 하였다. 검직은 여말선초에 정운회에 임시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을 말한다.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노인직은 늙은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주던 직무가 없는 관직이다. 대개 80세 이상인 양인과 천인에게 1계급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종친이나 문무관원에게는 1계급을 올려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동방에 흰 기운이 나타났는데 모양이 흰 배필과 같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애조에 전지하기를 경영, 윤대, 상참, 조계 등의 일을 지금 잠깐 정지하겠다 하였으니 해양대군이 바야흐로 창진을 앓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대궐 안의 여러 곳에 명하여 세속에 창진 때 끓이는 것을 일제 금단하게 하고 오늘부터 어서는 소금에 절인 채소만을 오리게 하라 하고 명하여 어주를 중궁으로 옮기게 하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노숙동을 형조 참판으로 박평년을 중추원도사로 신석조를 사원부 대사원으로 송취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여러 관사의 이전 가운데 나이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사일이 반이 넘은 자들은 우선 그 정원에 따라 상관직을 주어서 거간하게 하고 그 중에서 50세 이상인 자는 사일의 다수를 계산하지 말고 거간하게 하라 하였다. 이전은 이속의 통칭이고 사일은 벼슬 자리에 있던 날수를 말한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3일 심리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의 의가에 아뢰기를 3월 28일 이후부터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비록 왕망 조금씩 비가 와서도 흡족하지 못하여 곡식이 심하게 타들어가니 청건대 명산 대천에 향과 충문을 내려 비를 빌게 하게 하소서. 사전에 실려있는 이 외에 여러 신 가운데 영험한 곳에도 또한 소재지의 고우로 하여금 두루 빌게 하고 만약 여러 도에도 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울러 위의 항목의 예의에 의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전은 나라의 제례를 규정한 법전이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3일 심리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청건대 구례에 의하여 경례의 고울로 하여금 모녹을 심리하고 궁핍한 사람을 진율하고 마른 뼈를 덮어주고 썩은 시체를 묻어주고 도랑을 수리하고 천맥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두번째 기사. 도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을 문안하게 하고 이어서 부채 각 5자루와 흑마포 천릭, 백세 저포 천릭 각각 한 벌씩과 흑새 피와 각각 한 켤레씩을 주고 또 두목에게도 각각 흑마포 천릭 한 벌씩을 주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 정난 주하의 공신 병조참이 이 예장에게 정의품을 추정하고 아울러 시호를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공신을 추정하는 법을 상정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6번째 기사. 일본국 등희구의 사자 오라삼보라가 병으로 영산 온정에서 죽으니 경상도 관찰사에게 가 예의에 의하여 치제하고 또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5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절도를 범하여 변방으로 사민할 사람 가운데 비록 본조에서 예전에 직결하던 장제 이하라 할지라도 모두 계문하지 말라 하였다. 계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성 안팎에 경수소 106개소를 두어 도둑을 방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수소는 술락군이 파직을 하던 곳인데 동행시간이 지나서 다니는 사람을 일단 이곳에 잡아두었다가 다음날 건부로 압송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4일 임신 7번째 기사. 삼군 진무 박자영이 칠서하기를 도둑 정춘 등 15인이 아산에 이르러 정우를 결박하여 가두다 목청지방에 이르러 정우의 의복을 빼앗고 놓아보냈는데 온양 군사가 염탐하여 행방을 알고 체포하여 온양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 나머지 같은 패거리들은 아직 다 체포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머물러 다 체포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박자영에게 치서하기를 정우를 겁탈한 사람들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으니 즉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5일 개요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계속 뭐가 나타나.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5일 개요 두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모하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함으로 우승기 한 명이를 보내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5일 개요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예의 혼가를 금하고 왕세자의 잉첩을 뽑도록 성하니 명하여 14세에서 20세 이하에게 혼가를 금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6일 갑술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계속 나타나.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6일 갑술 두번째 기사. 호주 자랑 정침과 한성판관 조치를 불러 전지하기를 소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나 명나라 사신이 매우 간절히 이것을 청구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무역을 하되 검역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또 과람하게 하지도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사권 세조 2년 5월 7일 을해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왜 이리 자꾸 나타나.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환관 이중근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청귤과 사슴을 주었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5월 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 중요의 관리들이 직결하는 옥사가 매우 많다. 변방으로 사민하는 형벌 같은 것도 또한 직결하여 시행하고 비록 조그마한 물건을 훔친 자라도 또한 변방에 옮기니 내 그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취지하도록 명한다. 그 밖에 직결하는 여러 가지 옥사에도 어찌 이 같은 따위의 일이 없겠는가. 모두 재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옛날 임금들은 많이 여러 가지 옥사를 알지 못하였으니 문왕이 여러 가지 옥사와 여러 가지 삼가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후세 임금은 회계 따위의 일까지도 모두 알았는데 하물며 이러한 형벌의 판결과 같은 큰 것이겠는가.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아무 죄 이상부터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저 화의 값은 관가에 쓰는 무겁고 민가에 쓰는 가벼운데 여러 관사의 사령들이 간혹 시준이라고 칭하여 모두 억지로 팔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시중의 가격에 준하지 말고 백성들의 편의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아니면 폐지할 수는 없겠는가. 엄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요망하기 때문이라면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가한데 지금까지 폐지할 수 없어서 성왕이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신당이 있으며 나라에서 향과 충문을 보내고 또 신세포도 있고 또 무녀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한다. 공가에서 이와 같이 하고 백성에게 귀신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함이 옳겠는가. 이 같은 작은 일에 대하여 검약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적이 여러 차례인데도 법사에서 그대로 여전히 금지하니 교활한 아전들의 침어하는 구실이 되는데 불과할 뿐이다 하니 구치관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는 진실로 합당합니다. 직결하는 여러 가지 옥사로 말하면 경중의 법사에서는 조사로부터 유엄자재와 대궐안의 여러 색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하 공사 이외의 태형과 장형은 모두 직결을 행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잣다란 일은 임금이 아실 수 없는 것이니 장죄 이상만 재가를 받게 하소서. 감사로 말하면 도형과 유형 이하를 모두 다 직결하여 시행하므로 그 권한이 매우 중하나 그러나 먼도에서 반드시 취지한 뒤에 시행한다면 신등은 채옥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저 화로 말하면 의금부, 한승부, 형조, 사헌부 등 법사의 사령들이 억지로 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응방의 별감은 대내의 권세를 가탁하여 닭과 개를 억지로 사고 또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시전을 근거로 삼아 만일 촌민들이 물건을 안고 오면 속에서 그 자리에서 빼앗는데 심한 자는 국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 서로 붙잡아 당겨 그 집으로 끌고 가서 모조리 산 뒤에야 놓아보느니 백성들 가운데서 와서 물건을 파는 자는 대개 반값만 얻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적폐뿐만 아니라 더구나 모든 물건은 시중의 표준 가격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준용하지 아니하니 적폐의 시중 표준 가격도 또한 한갓 헛된 법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가에서 출납할 때는 반드시 시중 표준 가격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니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엄사로 말하면 양가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외방에서 직결하는 형옥을 모두 취지하여 재결하게 한다면 참으로 옥사가 지체될 패단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는 외방에서 연말에 죄명을 갖추어서 아래게 함이 어떠하겠는가. 시사의 패단은 정원에서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불의를 적간하여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가의 부인이 엄사에 가서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일 같은 것은 실행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하면서이다. 만약 이로 인하여 엄방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섬기는데 무엇을 금지하겠는가. 또 부녀로서 본래의 지조를 지키는 자라면 비록 무당의 집에 가더라도 실절하지 않을 것이고 진시로 지조가 없다면 비록 자기 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들으니 헌부에서 그늘 문 밖에 평민 가운데 귀신을 제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죄를 논하였다 하니 심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하고 이어 장령 김서진을 불러 전지하기를 내가 도통부에 있을 때부터 가혹하게 사찰하는 것을 싫어하여 조그마한 잣단 금령은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었다. 대개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은 진나라를 망친 법으로 상앙이 만든 것이다.
대제의 검령이 범다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작은 허물을 용서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엄살을 금지하는 것은 작은 일인데 내가 누차 금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헌부에서 그전대로 자거한다니 건일에 논액한 사람이 얼마이며 누구누구인가 하니 김서진이 아뢰기를 복색 음주의 세세한 일은 일시로 다 금하는 것을 정지하였으나 엄살을 금지하는 것은 육준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지금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일에 한 상인이 성 밖에서 야제를 지냈는데 남녀가 거의 수십 명에 이르렀고 창아들도 잡냐에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미 잡아다가 논결하였으며 또 한 무녀가 남녀 1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부리가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모두가 그 사람의 일가 친척 남녀이므로 이들을 논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내가 육전의 법을 그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육전에 실려 있는 것은 그대로 두겠으나 나는 우선 조금만 자잘한 금령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또한 일시의 법인데 지금 헌사에서 한가 법조문에만 얽매여 강제로 조금만 잣단 일만을 금하고 있다. 대저 내 말은 곧 법이다. 오늘날의 유자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하게 되어 망령되게 스스로 고상하게 생각하여 대체로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쾌한 일만을 힘쓰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이제 엄사도 금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유사에서 그것을 반드시 금하려고 하여 법리들에게 어취하는 소지를 만들어 주게 되니 내 그들을 잡아다가 고하는 자를 매우 그렇게 여긴다. 그 일을 논결할 적에 누가 주장을 하였느냐 하니 김서진이 아뢰기를 부리들이 소유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여 보고 하였고 본부에서 같이 의논하여 논결하였습니다. 신사를 금하지 말라는 상교는 신등이 듣지 못한 까닭에 종정대로 건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모든 일이 천가지 만가지 꼬투리라 하더라도 그 하나만 들추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 가혹하게 사찰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전교했었는데 한성부 관리들이 아직도 음사를 금지하므로 내 작은 일임으로 논지하지 말게 하였다. 무사도 또한 음사와 같은 종류인데 함부로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법이냐. 다른 관사에서는 세력이 대단치 않으므로 일이 생겨도 대단치 않아 그 패단도 또한 적으나 사헌부는 청효의 관청이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일은 긴급하여 그 패단도 또한 큰 것이다. 혹시라도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다만 국기일에만 음사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니 김서진이 명을 듣고 물러가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국기일을 세민들은 모르는 것인데 이제 국기일에 금지한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반드시 죄에 빠질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비록 국기일을 당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다시 헌사를 불러 그것을 말하였다. 시주는 나라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말한다. 1년 또는 3개월마다 경시서에서 분대 감찰의 입회 아래 장사치를 모아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정하였다. 세종시록 110건을 보면 시준의 법은 물가의 시가에 따라 가격을 높고 낮음을 평준하여 민정을 편하게 하라는 것이 있다. 신세포는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패백 가운데에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포목이다. 처음에는 무당에게서 거두었으나 나중엔 일반 민호에서 1년에 한 포씩을 거두었다. 색장은 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일을 맡은 향리, 대개 각 동네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을 추구하고 조세와 군역 따위를 감독하였다. 개하공사는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던 공사이다. 법사는 법을 받아 죄수를 다스리는 기관의 통칭이다. 의금부, 환승부, 일반 서민의 옥사를 다스리고 형조사원부를 말한다.